요즘 근테크라는 말이 있을 만큼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고 활기찬 인생 2막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바로 근육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반드시 이게 힘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낙상이나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근감소와 고관절 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황지효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황지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 박수.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시대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 중에 정형외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로 많이 찾으세요? 사실은 이제 정형외과는 네. 아파야 오죠. 아파야. 그 아픈 게 이제 발목 삐고 인대가 끊어지고 부러져야 오죠. 그죠. 근데 요즘에 이슈화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런 외상보다는 질병. 근데 사실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퇴행성으로 오는 안 아프고도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못하면 오지를 안 하죠. 오지를 않죠. 근데 그거와 연관돼서 오는 합병증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런 강좌하고 이러면 되게 뿌듯해요. 이거 굉장히 큰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희 많이 들으실 겁니다.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정형외과라고 하면 뼈 이상, 정말 말씀하신 그런 골절, 뭐 이런 쪽이 좀 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육과 관련된 통증으로도 정형외과를 찾으시는구나.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떤 통증으로 많이 찾으세요? 근육? 그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근육통은 우리가 이제 다쳐서 오는 통증이잖아요. 그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뭐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통증이면 우리가 쉽게 치료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와는 좀 달리 그죠. 근육 자체가 점점 퇴화돼서 양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그쵸. 요거는 약간 좀 다른 병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거를 좀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하는 역할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리가 근육이 뭘 할까요? 뼈 움직여, 잡아주기? 그렇죠, 움직여. 우리가 움직이려면 근육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어. 저는요, 그 와사보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누워 있으면 죽고 걸으면 살아요. 엄마 계속 걸으세요, 움직이세요. 그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육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더 정확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심장이 근육이에요. 장이 근육이고 우리 몸에선 근육이 없어지면 말이 안 되는,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근데 생애 우리가 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근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국 이제 노화가 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면 그렇죠. 이제 넘어지게 되고 못 움직이게 되고 심장도 위축이 되고 안 뛰고 그래서 결국은 생로병사에서 이제 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근육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수님 빠져들어요. OBS 생로병사 해가지고 저희 오늘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셔 얘기를 좀. 근데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저희 PD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다라는 걸 굉장히 실감하게 되는 때가 부모님 근육이 많이 빠졌구나가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순간이 있대요. 그래서 팔뚝이 많이 얇아지시고 허벅지가 많이 얇아지셨다. 이게 눈에 딱 보이는 순간 그때가 진짜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라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되게 시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에도 근육이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근육이 위축되면서 없어지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그 골격근은 이 하체, 엉덩이, 다리에 있어요. 이거는 주름이 안 생겨요, 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런 이제 중요한 그 골격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왜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이죠. 나이. 세월. 결국은 세월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면 결국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나서 병이 생기고 노화되고 죽는 건데 모든 신체적인 기능은 이제 나면서 계속 이제 피크를 이루죠. 그럼 제가 오늘은 이제 뼈랑 근육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한 30에서 35세까지는 모든 기능이 피크를 이뤄요. 이제 근육 양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강도가.
근데 이제 한 40이 넘어가면서 안타깝지만 계속 이제 퇴화를 하는 거죠. 그거 너무 자연적 현상. 그러나 계속 꾸준히 운동해주고 노력하면 그게 40, 45, 50, 70까지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현상은 한 30에서 35 정도가 자기의 피지컬 피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슬퍼지죠. 그래서 이제 근육은 한 40세부터 한 1% 정도 감소를 하면서 80살이 되면 자기 근육이 한 50%가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골다공증은 특히 여성한테 예민한 거로 되어 있고 근감소증은 좀 더 남성한테 예민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폐경이 되면 1년에 3%씩 감소하죠. 그러니까 둘 다 안 아파요. 근데 그쵸. 결국은 말년에는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져서 못 움직인다. 와사보생. 결국은 돌아가죠. 근감소증도 그렇죠. 부러지는. 예, 그래서 근육이랑 뼈, 근감소증, 골감소증은 굉장히 친척, 아주 딱 따라다니는 커플링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럼 근육이 많으면 무조건 뼈도 강할 겁니다. 근감소증은 왜 남성분들한테 더 많아요? 아, 근육이 원래 생리적으로 남성이 남성이 많으니까? 많아요. 아. 여성은 지방이 좀 많아요. 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 남성의 한 40% 정도가 자기 체중에 여성은 40%가 안 돼. 한 35% 정도 이상이 근육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근육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조금 근감소증이 더 예민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레 생기는 건데 이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 심지어는 이제 우리 뭐 고관절 근감소증 학회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질병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예전에 뭐 골다공증도 뭐 그걸 병으로 봤나요? 뼈가 좀 약해진다고. 그냥 근감소 현상이지 그거를 병증을 붙여가지고 병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근육이 약해지면서 연관된 질환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특히 이제 근육이 없으면 골다공증이 오고 골다공증성 골절은 결국은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1년 사망률을 20%까지 초래를 하니 근육을 키우면은 여러 질환이 예방이 되고 아주 대표적인 내과 질환이 당뇨거든요. 당뇨도 근육량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 허벅지 굵은 여자는 당뇨가 없다. 너무 많이 얘기 들었죠. 여자가 아니고 남자 다 모두. 그런 근육량 때문에 많은 질환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근감소증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병으로 등록을 하자. 1989년에 근감소증이라는 살코피니아라는 단어를 처음 쓰면서 그 다음부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이제 해서 2001년에 이제 질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된 병이죠. 네, 돈키호테 3부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3부에도 황지호 교수와 함께 근감소와 고관절 골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바로 문자 주시고요.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9039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50대가 되면서 몸무게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허벅지랑 종아리, 팔이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런 게 근감소증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sarcopenic obesity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감소성 비만. 그러니까 이제 나이살이라는 게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몸무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군요. 예. 그러나 근육 세포는 자꾸 위축이 되는 거죠. 좀 빠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게 허벅지 아니에요, 허벅지. 그렇죠. 그 다음에 종아리.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아리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쉽게 종아리 제일 두꺼운데.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근데 이게 쉽게 들어가면은 그거는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한 남자 종아리 쉽게 해서 한 34cm 정도 나와야 되고요. 여자 종아리가 33cm 나오는데 자꾸 여기 여성분들 다리 종아리 얇게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굵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근테크 근육이 다 하지에 있는데 그거를 자꾸 병으로 말려서. 그래서 이게 쉽게 만져진다. 병으로 말려서. 그쵸. 너무 근육이 가늘고 그런 분들은 근감소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어릴 때는 막 다리가 가늘어지고 싶어서 병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고 막 이러면 예,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야, 다리 두꺼운 게 진짜 복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좀 통통하고 그래야지 좋은 거다, 보기에도 좋다. 항상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다리가 가늘고 막 이렇게 아이돌스럽고 막 이러고 그렇죠. 싶었는데 그래서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거는 근감소증을 의심을 하고 참 그렇군요. 네. 예. 정은경님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김진우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영화 대사 중에요. 허벅지 근육이 많으면 쇼크 상태에서도 잘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던데 실제로 허벅지 근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모든 근육 중에는 이제 횡문근, 이제 장에 있는 근육, 심장 그거 말고 골격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골격근 중에 우리 몸의 가장 긴 다리인 대퇴골을 싸고 있는 이 허벅지 근육 여기가 거의 한 60%가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근육량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사람들 허벅지 근육이 굵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골격근이 많다는 거예요. 다리만 있는 게 아니고 팔에도 많고 이제 근육이 많다라는 거는 기초 대사가 잘 돼요. 세포들이 활달하게 잘 살아 있어요. 대사가. 그다음에 이제 영양 글루코스도 뭐 포도당도 왔다 갔다 잘하고 네. 그리고 근육 안에는 수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 몸에는 수분이 충분히 많아야 쇼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탈수라든지 뭐 영양 그렇죠. 부족이라든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근육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근육은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 이제 에너지원이 되고 사람 몸을 움직이는 그런 공장이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쇼크에 있을 때 잘 유지가 되고 빨리 회복이 된다고 아마 그렇게 그렇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지치지도 않고. 예, 근육이 많은 그렇겠네요. 1748님이 근육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지 근감소로 보나요? 근데 과학적인 근거는 우리가 이제 근감소증을 하기 위해서 근육량만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감소증을 말씀드리자면 근육량과 근력과 힘이죠. 근기능, 퍼포먼스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필드에서는 그냥 오늘 이 라디오 방송에서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얘기해서는 근육량을 재면 되는데요. 네네. 그 근육량은 제일 쉽게 잴 수 있는 거는 목욕탕 가서 인바디로 하면 나와요. 어느 정도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자기 체중의 40%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35% 이상 돼야 되니까는 제가 80kg 좀 안 되거든요. 네. 48에 32, 한 30kg 정도 이상 나오면 근육이. 그래도 정상이고. 오, 바디빌더들은 한 50%, 60% 정도 되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오시면은 이중 에너지 엑스레이 흡수 계측법이라고 골다공증 검사 방법인데 근육량이 나와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퀘어미터 1m 1m로 나눠서 한 건데 남자는 한 7.4kg, 여성은 5.4kg 미만일 때 근감소증이라고 측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35%라는 여성의 기준이 네. 저는 지금도 그거보다 조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근감소증인가요? 그렇죠.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거는 그 본인의 종아리 둘레를 자로 쉽게 잴 수 있거든요. 네. 남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34cm 이상, 여성은 조금 근육이 적으니까 33cm 이상. 그래서 그거를 이게 한 34cm 된다니까요, 이렇게. 엄지랑 그래서 이게 만져지면 종아리가 얇은 거고 종아리가 얇다는 건 근감소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근데 사실은 정기저항 측정법인 인바디는 물론 종합병원 우리 병원도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좀 더 정확한 거는 이제 덱사라고 하는 이중 에너지 흡수 계측법. 요거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접수해서 돈을 내요. 그렇군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다공증 검사 같은 기계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근육량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일단 병원에 가서 정밀적인 검사를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그런 분들은. 저도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그동안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렇군요. 자, 임양규님이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근감소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금 답변 주신 말씀에 들어가 있고요. 50대입니다. 근감소증 대책은 있습니까? 라고 7506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치료법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감소증은 결국은 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티에이징,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과학자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지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세포가 노화돼서 줄어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그거를 의학적인 근거로 막을 수 있다면 뭐 영생을 얻는 건데 근데 그게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감소증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골다공증성 골절인데 그거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치료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비타민 D가 그래도 가장 근접한 근감소증의 치료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근육 세포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약품화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지금 그 OTC 약국에서 파는 그런 게 아니고 ETC로 의사 처방으로 하는 약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직접적인 치료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약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럼 운동이 답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장 좋은 게 운동이죠. 가장 좋은 게 운동이다. 그럼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운동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근테크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참 우리가 꼭 골다공증 검사랑 근감소증 검사를 노인들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의 피크가 되는 30, 40대들도 눈을 크게 뜨고 자기의 근육량을 지금 측정을 해봐야 되고요. 더 어린 사람은 근테크, 골테크 하기가 좋은 나이죠.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열심히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1% 감소하는 게 결국은 내가 많이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다른 사람과 유리하기 때문에 근감소증과 연관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건 운동이지만 그 운동도 시기적으로 빨리 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음식으로는 어떻게 안 됩니까? 단백질 섭취. 근육은 결국은 거의 단백질, 네. 그렇죠?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인데 그게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이 아미노산을 섭취를 하려면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영양학회에서 보고를 하면 노인 환자에서의 단백질 섭취 부족이 한 40% 정도 되는 꽤 많은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음식에 이제 그런 불균형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우리 수많은 몸의 근육을 유지를 하려면 kg당 1kg당 한 0.8에서 1.2g이니까 kg당 1g이면 50kg니까 한 5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거든 하루에. 하루에 50g 정도의 단백질. 그럼 그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한 20g 정도를 드셔줘야 돼요. 단백질. 근데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형성에도 안 좋을 뿐더러 근육을 지탱하는 데도 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꾸준히 섭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먹는 것만으로 근감소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단백질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관절, 골절이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근감소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한테 더 많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근육의 기능을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근육이 다 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뼈를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많으면 뼈도 강해지죠. 많은 근육이 자꾸 뼈를 자극을 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근육은 쿠션 작용을 해요. 쿠션 작용.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근육이 이제 좀 충격이, 그러니까 골절이 예방되려면 뭔가 좀 충격이,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고관절, 이 하태, 엉덩이에 근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육이 많으면 충격에도 흡수가 되고 그런 근육이 많으면
그다음에 이제 뼈도 강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가 않는데, 근데 근육이 만약에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근육이 많을수록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근육이 많을수록.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적어들면 균형 감각도 잃게 돼서 쉽게 넘어져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빗길 눈길에서 확 자빠지려고 하는 순간 막 이렇게 했을 때 안 자빠져요. 넘어지지 근데 나이 든 않는다. 사람 쉽게 넘어진다니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육 감소도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쿠션 작용도 하고 뼈도 강하지만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쉽게 넘어지고 넘어졌는데 쿠션 작용하는 것도 없고 근육이 없어서 뼈도 약하고 골절이 쉽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고관절이 대표적인 골다공증성 골절이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성 골절의 대표적인 골절은 척추골절이에요. 척추. 근데 척추뼈는 33개가 있는데 네네. 심지어는 나이 80에 큰 기침하다가도 척추뼈가 부러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탈러티 사망과 연관이 없고 심지어는 병원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척추골절은 미안하지만 골다공증에는 제일 예민한 골절이지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고 병원에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비척추골절 중에 가장 중요한 상지와 하지 중에 하지인 고관절은 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조금만 금이 가도 굉장한 통증과 보행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고관절을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정확히 고관절이 어딘지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골반이 있죠. 네. 골반. 이 골반 양쪽에 있는 이게 고관절. 엉덩이 고자를 써서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고관절 골절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고요. 우리 몸에서 보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척추뼈 안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척추뼈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비척추 골절 중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사보생 결국 이제 걸어야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걷기 위한 가장 중요한 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심에서 먼 뼈일수록 중요성이 떨어져요. 저 엄지발가락 부러 죽는다고 죽나요? 아니죠. 그 위로 경골 그다음에 뭐 슬개골, 대퇴골 이 중심성일수록 보행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골절이 일어나면 쉽게 기능, 보행 장애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골절 자체는 직접적으로 사망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 골절이 일어나고 대개는 한 1년을 지켜봤더니 그러면 그 골절이 왜 일어나? 그분이 결국은 영양 상태나 뼈나 근육이나 다 약하고 생로병사의 일환으로 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병적 골절. 그 병은 뭐야? 근감소증과 골다공증과 연관된 골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의 1년 사망률을 조사해 봤더니 한 20%가 1년에 돌아가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저는 그래서 환자들한테 슬픈 골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근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잘 지키면 고관절 골절도 좀 줄어들겠네요. 예방이 되죠. 그렇죠. 근육량이 많아서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쿠션 작용도 하고 뭐 뼈 강도도 좋아지고 뭐 뼈가 강도가 좋으면 뼈가 골절이 안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상체 운동, 기립근, 허리 운동보다 하체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운동 중에는 근력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예, 그 운동은 어릴수록 중요하다. 고관절은 수술을 하고 나서 1년간 예후를 지켜보면서 이제 사망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고관절 골절 자체를 저는 2, 3, 4파를 설명을 하거든요. 보호자들한테, 환자들한테는 슬프니까 설명 안 하고 20%가 돌아가시고요. 30%가 장애가 남아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장애. 40%가 워킹 에이드가 있어야 돼요. 워킹 에이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뭔가 지팡이나 목발이나 휠체어나 그리고 아무리 수술이 잘 되고 재활이 잘 됐다 하더라도 수술 전에 비해서 한 80%밖에 리커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 3, 4, 8. 그다음에 맨 앞에 빠진 거는 0에서 5%니까 2 내지 3%는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수술 전, 중, 후에. 그렇기 때문에 슬픈 골절이고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재활이 노인성 재활이 그래서 세상 답이 없어요.
젊은 사람 뭐 인대 끊어지고 뼈 부러지면 다 리커버리가 되는데 노인성 골절은 재활이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뼈를 붙이는 수술 후 합병증,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 게 고관절 골절이거든요. 그래서 재활도 상당히 어렵고 예후도 상당히 안 좋은 게 고관절 골절. 정답은 예방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노인성 고관절 골절의 경우인 거고 예후가 안 좋은 건 젊을 때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젊은 사람 고관절 골절은 잘 안 일어납니다. 대개는 대퇴 간부가 골절되고 위쪽은 잘 안 부러지는데 그래도 사고로 이제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은 대개는 100% 리커버리가 되지만 그래도 약간은 그 갭은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도 고관절은 그만큼 예민한 관절이기 때문에 뼈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근감소와 또 가장 근감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골절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아파서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부러져서 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습니다. 재활도 어렵고. 자, 이제 결국은 건강 수명을 늘려야 될 때거든요. 여러분들 다 100살까지 살고 그러나 삶의 퀀터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안 아프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평균 10년 동안 아프거든요. 근데 다른 거 아픈 건 괜찮은데 부러지면 너무 슬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아프니까 안 오지만 결국 국가에서도 눈을 떠서 이제는 골다공증 검사도 55세 이상 여자한테는 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30대라도 지금 자기 뼈 나이와 근육량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테크,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근테크와 골테크이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좀 젊은 청취자들이 있으면 제발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뼈 나이와 근육량을 체크해서 관리를 해야 네. 나중에 건강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네.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 나이, 근육 나이 제대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저부터 좀 체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많은 걸 느꼈어요. 교수님 덕분에. 자, 정형외과 전문의 황지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